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즌2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는지요? 자, 더 힘내시고 또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또 총선 이후에는 바뀐 국정 운영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또 지난 10일인가요? 임기 2주년이 되는 날에 윤석열 대통령 서울의 청계천 광장 그리고 서대문구에 있는 영천시장을 찾아서 많은 또 시민들과 접촉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필요합니다. 경호 때문에 완전 자유롭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과 만나면 그걸 뭐 싫어할 국민 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노력을 더 지속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해나가면 그만큼 대통령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비단 주머니를 여러 개 열어둘 수 있는 그런 또 국정 운영 스타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총선의 결과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총선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이 무려 175석, 민주연합과 포함을 해서 자, 국민의힘은 108석입니다.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 미래 1석, 그리고 진보당 1석입니다. 여하튼 야권만 192석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은 108석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깜짝 놀랄 일이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율을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4%. 국민의힘이 34%? 그러면 민주당이 한 55%는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60%지.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지지율이 34인데, 민주당은 30이에요. 조국혁신당은 14까지 나왔었는데, 총선 이후에 11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유권자들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을 똑바로 해라, 잘해라, 소통해라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지 민주당이 잘해서 예뻐서 훌륭해서 이재명 대표가 탁월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나와요. 계속해서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특검, 이태원 특별법 끊임없이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 여론은 뭐냐? 아니 지지율이 30%예요. 의석을 175석으로 만들어준 것은 우리가 상권분립 국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니까 의회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고 바꾸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힘을 못 실어주겠다. 지금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보고 태도를 보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손을 어쩔 수 없이 들어준 것이지 민주당이 잘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혁신당도 선거에서 억수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싶대. 너희들 쫄았지? 꼬마 치아프라마. 선거 때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달되는 메시지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을 30년 이상 해온 저지만 중요한 것은 뭐가 핵심이냐는 겁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이 보여주는 핵심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건 맞다. 그건 대통령 지지율로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 민주당 마음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175석 만들어주고 조국혁신당 12석 합하면 187석 만들어주고 나머지 범죄학과라면 192석 만들어준 이유는 뭐냐? 네 마음대로 해라.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민생이 우선인데 특검, 대통령 탄핵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투자하겠습니까?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해오는데 국내에서 여야를 떠나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똘똘 단합이 되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무서워지는 건 뭐냐면 총선 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웠던 그때의 조국혁신당은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끝나고 나니까 뭐 민생 이야기하는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돼야 되겠지만 연일 지금 대법원 선고 유죄 집행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조국 대표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에 대한 처절할 정도의 대립각을 세우는 쪽에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또 각종 이태원 특별법,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극도로 반발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이제 공격하는, 특검법 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서 야권에서도 총선에서 의석수를 많이 줬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라. 절대 아닙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요. 절대로 그런 데이터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34%, 그 다음에 민주당이 30%, 또 조국혁신당이 11%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떤 분들은 아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같은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건 뭐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지지했었던 또 지지하고 있을 사람들이지만 이재명 민주당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국 대표 쪽으로 몰려갔고 그것이 12석의 비례 정당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던 유일한 또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같겠지. 그래서 두 지지율을 합하면 41%니까 34%인 국민의힘보다는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그만큼 이 특검법을 자꾸 특검 하다 보면 여론으로부터는 심각한 역풍이 따끔하게 벌어진다는 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